독서만 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입니다. 우리가 독서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책 속엔 친구도 있고 스승도 있고 또 우리 심장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MSG도 있고 지혜나 통찰의 깨달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매일 책만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까?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처럼 성적을 내는 독서법이 아니라 당장 한 줄이라도 읽고 내가 실천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독서법, 혹은 목적한 바를 이루고 성과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독서법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야, 직장인들 그렇죠. 나는 시간 너무 바빠서 도저히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독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동적 독서가 아니라 좀 공격적인 독서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단 한 권을 읽더라도 자신을 바꾸는 계기로 삼은 사람이 100권을 읽고 무엇 하나 바꾸지 않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결국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생산적인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요,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엘리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 하버드 MBA 과정이 2년제이고 전체 학생 수가 한 1,800명 됩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곳인데 이 엘리트들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하버드 경영대학의 수업 방식은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는 이른바 사례 연구법인데요. 실제로 경영 사례를 가지고 과제로 토론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경영 관리나 노무 관리 등 그 구체적인 해결법을 찾아내는 거죠. 끌어내는 건데 그때 사례가 적힌 자료를 교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전에 자료를 열심히 읽고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법을 준비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1회 수업은요, 약 80분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수가 하는 강의도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강의도 없고요. 과제 도서나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국적도 직업도 다른 한 클래스에 한 90명의 학생이 앉아가지고 아치형 교실에 앉아서 교수진의 진행에 따라 토론을 이어가는 겁니다. 토론. 사례의 대상과 과제도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요. 뭐 리더십이라나 관리, 전략, 마케팅, 회계, 재무, 윤리, 조직 등 한 2년 동안에 500개 이상의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루는 사례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3개에서 5개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하루 100페이지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토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다룰까요? 이게 바로 양을 질로 전환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보나 시간이 제한된 가운데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례연구법에서 이 사례에 적혀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80분 동안 짧은 시간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단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읽고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한 1,000권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00권이라면 하루에 한 3, 4권을 읽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경영대학 학생들 모두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례를 읽는데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사례를 연구하는데 참고하라고 과제 도서를 내주면은 보통은 대부분은 이 책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고 오세요.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 전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지식을 입력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2년간 배운 것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의 중요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서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이용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직접 실천해서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좀 7가지, 8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독서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키워드 독서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키워드에 관한 책을 찾아서 한 10권 정도를 한 번에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주식 아니면 경제 아니면 부동산 이런 키워드로 경제 관련 책을 한 10권을 찾아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 전문가의 10명의 조언을 최단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키워드 독서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심리치유적 독서법도 있습니다. 독서치료라는 심리상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좌절,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에 관한 책을 읽고 그 구절 중에서 자신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라든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말이나 글을 찾아서 위안과 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독서치료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담이나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혼자서도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 위안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서 토론이나 독서 모임을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책을 정해주면요, 그 책을 단기간 내에 읽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치유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타인들의 생각을 듣고 내가 그 나의 사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감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핵심적인 내용만 찾아 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꼭 책을 사면 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부분만 얻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논문 쓸 때 보면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문구나 한 줄 문장을 얻기 위해서 관련된 책과 논문을 찾아보고 그 한 줄을 인용하거나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찾아보는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갔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성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시험 중에 오픈북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제 오픈북이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책을 끼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와 이해력이 필요하고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오픈북 테스트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자신만의 사고로 재탄생해서 만들어내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지금 학교 수업이나 이런 대학원이나 수업에서도 우리가 발표를 한다든지 에세이를 쓴다든지 할 때 이게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내 주관, 내 사고, 내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생각하는 연습이라는 거는 맨 땅에서 헤딩이 안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기본 배경의 지식이나 생각이 깔려 있어야지만 새로운 생각과 철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세 권에서 네 권을 동시에 읽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책을 여러 권 동시에 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보는 책,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보는 책, 그다음에 집 책상에서 보는 책, 아니면 화장실에서 보는 책 이렇게 주제를 달리해서 한 번에 세네 권을 같이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게 되면은 책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장소나 눈에 띌 때 그 책을 딱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주변에 다독가 친구를 두기입니다. 다독가들이 주변에 많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독가를 이웃으로 둘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가 무슨 책을 읽는지, 또 좋은 책이 있는지를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읽는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다독가들이 읽는 책을 관심을 갖고, 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을 자주 갑니다. 시간이 되면 서점에 자주 나가보세요. 요즘에는 그 서점 안에 굉장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오랜 시간 앉아서 책을 갖다 볼 수도 있고요. 또 음악도 있고, 또 뭐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신다면 오프라인 서점에도 자주 가시고요.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신간이나 아니면 어떤 책들이 추천 도서인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오픈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요. 생각, 성찰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독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하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가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